공범을 도피시키려 했던 게 사실인가요?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할 게 없고 후회 없으십니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오늘 검찰 조사에 나왔습니다. 이 최소한 8가지 이상의 마약을 굉장히 오랜 시간 복용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진희 변호사님, 오늘 검찰이 재수사 이야기한 지 2달 만에 조사를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아인 씨는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인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 오늘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건 개요를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유아인 씨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73차례에 걸쳐서 73차례요. 네네, 굉장히 많죠.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을 투약을 했다라는 첩보를 이제 경찰이 입수를 하고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5일경에 인천공항에서 입국한 유아인 씨의 신체를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이제 입건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유아인 씨가 이제 대마 등의 어떤 마약을 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밝혀졌었습니다. 프로포폴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5월에는 실제로 이제 검찰에서는 유아인 씨가 이제 증거 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 유아인 씨가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최소한 7가지 이상이 된다라고 이제 적어도 밝혀진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네, 최소한인 것이고 이제 뭐 정확한 부분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유아인 씨가 최초의 프로포폴 투약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 그 프로포폴의 투약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1년 동안 이 유아인 씨가 투약한 프로포폴은 총 4,000ml 이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수면 위내시경을 할 때 최대 한 20ml 정도를 투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21년 한 해에만 무려 73차례에 걸쳐서 4,000ml 이상을 이제 투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프로포폴 투약량 자체도 굉장히 많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한 해에 70번 넘게 프로포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아인 씨 이게 수면 마취제로 쓰인다라고 하면서 좀 황당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유아인 씨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명을 한 차례 내놓기는 했는데 그 해명이 바로 뭐냐면 이제 바늘 공포증, 그러니까 주사 공포증 때문에 이렇게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맞게 됐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뭐 바늘 공포증이 있어서 이제 피부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국소 마취를 할 때 좀 무서워서 결국엔 이제 수면 마취를 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이용을 했다. 이런 이제 취지의 해명을 했던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부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시술이나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수면 마취까지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피부과의 어떤 시술을 위해서 4,000ml 이상의 그 프로포폴을 투약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승 박사님, 유아인 씨 마약 투약 혐의 드러나면서 과거 인터뷰 영상들도 재소환되고 있거든요. 뭐 사실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과연 그게 이제 약물 중독의 후유증이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곧 우리가 그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과연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같이 함께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회자되고 있는 영상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저도 엄청 긴장을 하면서 봐가지고 지금 해롱해롱한데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랐고요. 해롱해롱 약하셨어요. 어우 큰일 났으면 말씀을 하시고 비결은 약인 것 같고요. 아 사실 막 이렇게 너무 막 힘쓰고 이렇게 광기 어린 그런 악역이 좀 전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힘을 많이 빼려고 했는데 힘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 박사
박사님 조금 네. 어색한 모습입니다. 어떤 이유로 저런 모습을 보이는 보통 걸까요? 마약을 하면 쭈라와 상태라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남이 나에게 공격을 한다는 생각, 그다음 피해망상들이 만들어지는 생각, 네. 그리고 자기가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사리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었다. 그 전까지 저는 유아인 씨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K 문화를 이끌어갈 굉장히 전도 유망한 청년이라고 생각했고 그 영화 나오는 것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영화 중에 나오는 모습에 있는 대사들 보면 굉장히 찰지게 대사를 하고 그렇죠. 그 있는 연기가 진짜 제가 봐도 진짜네 뭐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런 연기를 했던 게 오히려 그 연기가 지금 그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만큼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도에 마찬가지로 마약 투약 혐의로 자취를 감췄던 로버트 할리 씨 직접 마약 위험에 대해서 경고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되는 경험을 비교 한번 안 돼요. 비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문제되는 잊을 수 없어요. 잊게 하는 약은 없어요. 케이크 좋아해요. 빵 좋아해요. 예. 근데 아주 맛있는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가면 그 빵을 사게 되는데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 마약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 생기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마약을 잊게 하는 약은 없다. 마약 시작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주차 시비에 흉기를 꺼내서 위협하다가 붙잡힌 람보르기니 남도요. 이 마약 투약한 상황이 확인이 됐는데 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체포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 마약 문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